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기업 유형과 채용 특성에 대해서 한 방에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에서 강의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신만의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업, 또 직무에 따른 특성에 따른 취업 대비 전략도 필요한데 또 같은 업종, 같은 직무라도 또 기업 유형, 크기라든지 뭐 여러 기업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대표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뭐 기업 유형을 분류하는 건 뭐 이게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건 아무래도 매출이나 직원 수로 구분하죠.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딱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업종이나 산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략 뭐 직원 수 300명, 매출 한 300억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대기업. 뭐, 지난번 강의 때 대기업 기준으로 좀 채용 프로세스, 채용 트렌드 얘기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한 바 있는데, 정기 공채, 대기업은 일단 뭐, 과거에는 특히나 대부분 정기 공채를 했죠. 뭐 상반기, 하반기, 각각 두 번, 또는 뭐 하반기 공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반기 공채만 하는 경우는 뭐, 흔치는 않은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문제는 최근 들어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두어야 될 특성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체계, 조직 문화 이런 걸 중시합니다. 그죠? 업무 스타일 이것도 여러분 다 취업 준비할 때 입사 전형 때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체계적이고 조직 자체가 체계적이고 또 조직 문화 같은 기업마다 뭐 삼성은 뭐 관리의 삼성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현대는 도전 정신 뭐 해봤나 뭐 옛날에 그 정 회장님이 돌아가신 그런 얘기를 해봤나? 뭐 직원들이 임원들이 뭐 안 됩니다. 아, 그 사업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뭐 아, 손해 볼 게 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봤나? 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뭐 또 LG 하면은 뭐 인화의 LG 뭐 좀 사람 또 그런 조직 문화를 특히 좀 인간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했던. 근데 지금 또 3세 거의 경영인가요? 그래서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가 바뀌면 뭐 이제 국내 대기업은 재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거의 3세 경영 시즌에 다 들어간 기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오너가 바뀌면 또 오너의 철학과 개인적인 성향, 특성에 따라서 또 조직 문화나 체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옛날 정보만 가지고 그래서 준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구조 변화, 또 뭐 계열사 분리, 또 오너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기사를 좀 많이 보세요. 대기업은 전략, 뭔가 이렇게 미래 그리고 그죠? 당장의 현재 급급하기보다 중장기 전략, 또 뭐 여러 가지 경영 전략,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업무 스타일이다. 여러분들 꼭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조직 문화, 업종에 따른 특성이 있다. 뭐 그죠? 이건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뭐 건설업은 좀 이날 또 막걸리 좋아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금속, 철강, 뭐 이런 쪽 자동차 이제 문화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뭔가 좀 예, 터프한 좀 그런 특성이 더 예전에 있었죠. 뭐 오너 특성 제가 조금 전에 다 얘기했죠. 오너가 바뀌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뭐가 변한 게 있다는 걸 꼭 그 알고 옛날 오너가 주장하던 강조하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뭐 자기소개서 쓰거나 면접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인사 특성, 뭐 교육 기회가 많죠. 대기업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그죠? 뭐 이것도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또 많이 벌었을 때는 또 특히나 교육에 돈을 많이 써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대비도 다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뭐 한참 좋을 때 옛날에 IMF 전에 뭐 이렇게 해외 연수, 뭐 지역 전문가 삼성에서 그런 제도 막 해가지고 1년씩 직원들
예, 뭐 대리에서 과장 차장급, 뭐 이렇게 미국, 뭐 아니면 뭐 유럽 그런 데 1년 어학연수 막 보내고 그랬어요. 직무 재배치. 대기업은 아무래도 부서가 좀 더 다양화되어 있고 사업부도 그렇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본인이 혹시라도 역량이나 흥미 적성에 너무 안 맞는 직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다른 팀, 다른 직무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주로 경력자들 상담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직무 재배치는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요즘에 입사 후 조기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시죠? 거의 한 30%,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회사 들어가서 1년 이내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소기업일수록 더 그런 확률이 좀 높고요. 대기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맡은 직무가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상담을 꼭 요청해요. 일단 팀장님이나 뭐 인사팀 그렇게 해서 직무를 회사를 그냥 이직하기보다 급하게 회사 내에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보직을 좀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복리후생은 뭐 다다익선. 대기업이야 뭐 예, 돈을 잘 벌수록 뭐 복리후생 제도도 다양한 뭐 이렇게 또 직원들 뭐 학원비 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뭐 이건 중소기업도 벤처나 그런 것도 돈을 잘 버는 경우에는 뭐 있어요. 뭐 가끔 TV에 나오죠. 뭐 회사에서 미용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미용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또 호텔 주방장 출신의 분들이 뭐 와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뭐 요리 식사 뭐 점심 저녁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또 여성분들은 특히나 그런 또 이런 복리후생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의무적인 것들 잘 눈치 안 보고 잘 그 복리후생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 회사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볼까요?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뭐 예전부터 수시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1년에 뭐 잘해야 뭐 신입사원 한 10명 채용하는데 뭐 그죠? 뭐 공채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죠. 그래서 수시 채용 중심이었다 원래부터 사실은. 예. 언제 채용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결혼이 생기거나 뭐 갑자기 뭐 또 매출이 급 상승해서 뭐 팀장이랑 뭐 이렇게 과장들이 신입사원이라도 좀 충원해 달라. 그럴 때 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소기업은 채용하면 오랫동안 뭐 교육시키고 적응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당백 또 뭐 직무 지원할 때 직무를 가지고 뽑지만 직무를 정해서 뽑지만 또 필요하면 좀 예, 뭐 특정 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이제 팀, 직무 수행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멀티플레이어로 좀 일을 잘하면 또 중소기업에서는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 이제 대표 직무도 잘해야 되지만 또 순발력,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제 사실 여유가 많지 않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이제 1년, 올해 1년 적자를 내지 않고 또 뭐 매출을 늘리는 그런 식의 좀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회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 미래라고 쓰죠. 그 대기업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신입사원 뽑을 때 최소한 5년, 10년을 보고 뽑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똑같은 산업, 똑같은 직무로 지원해도 뭔가 포인트를, 포커스를 좀 달리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은 오너 특성이 더 많이 반영돼요, 사실은. 그냥 오너가 곧 거의 사장님이거든요. 중소기업은. 예, 그죠? 예. 직원이 많지 않고 사업이 뭐 다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를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사장님의 특성, 오너의 특성을 알면 돼. 그 뭐 어느 정도 중소기업도 뭐 좀 연령이 오래됐거나 유명한 데는 뭐 인터넷상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뭐 그런 뭐 사이트들 있죠. 그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정보 올리고 연봉 정보나 그런 것 좀 살펴보시는 것도 거기서 이제 회장님 뭐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인사 특성 점점점. 중소기업은 그냥 다 회사마다 다 차이가 크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일반화해서 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점점점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인사 측면에서 뭐 그게 좀 교육이나 그런 게 아주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재 배치 당연히 아니 부서가 뭐 팀별로 뭐 직원이 한 뭐 5명씩밖에 안 되는데 뭐 본인이 안 맞는다고 다른 팀 막 보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뭐 그래도 정말 일 잘하고 인성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뭐 회사에서 그렇게 좀 기회를 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복리후생 선택과 집중. 이제 회사마다 좀 좋은 점, 좋은 복리후생 의외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저 다른 회사 다 있는데 여기는 없지. 그러니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좀 더 빈번할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대기업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소기업은 무조건 복리후생 연봉만 가지고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중에 특히나 뭐 IT나 뭐 그런 쪽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 의외로 굉장히 복리후생 제도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기업 부럽지 않은. 복리후생은 회사에서 연봉은 너무 그냥 좀 이렇게 산술적이죠. 그래서 직원 특히나 복리후생은 장기 근속, 회사를 오래 다니는 직원들일수록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뭐 1년 동안, 1년 다니고 뭐 복리후생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최소 뭐 5년에서 10년 이상 다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두면서 예, 함부로 이렇게 이직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정말 저처럼 경력자까지 커리어 컨설팅 하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외국계. 예, 이제 이게 또 막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또 막 외국계 기업에 굉장히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지사나 법인 또 막 IMF 이후에 막 컨설팅 회사들 막 엄청 그죠? 돈 많이 벌고 뭐 IT 회사도 마찬가지. 닷컴 막 그런 돌풍 불지 않았습니까? 90년대. 근데 요즘은 조금 뭐, 예,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도 워낙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을 많이 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외국 회사 선호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예,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뭐 외국 회사도 수시 채용, 뭐 약간 이유는 비슷합니다. 중소기업과 비슷하게 인원이 뭐 국내 대기업 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 않죠.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다 영업 마케팅과 애프터 서비스, 기술 지원 때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우거나 뭐 직접 생산을 하거나 뭐 일부는 이제 아주 오래된 외국 기업은 국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다른 곳에서 이제 다 물류를 통해서 갖고 오죠. 그래서 영업 마케팅 조직과 이제 경영 관리, 직군 그리고 기술 지원 뭐 그렇게 정도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회사다 해도 우리나라 지사나 법인은 인원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채용을 많이 하죠. 원래 외국 회사의 또 채용 특성이었죠. 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해외 지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회사의 이제 목적 자체가 그죠?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매출 뭐 실적을 이제 결산해서 보내겠죠. 또 운영, 사업을 운영하는 거.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해서 성과. 자, 외국계사 개인주의 특성, 개인주의적인 특성. 뭐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도 그런 회사 있을 수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외국계사의 특성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조직 문화 성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퍼포먼스를 외국계사는 중시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자기 일 잘하면 돼. 솔직히 들어갈 때도 외국계사는 의외로 학력,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좀 뭐 이렇게 별로 학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물론 영어를 잘하거나 본인의 어떤 강점이 있었겠죠. 들어가서도 오히려 여자분들이 제가 오랫동안 커리어 컨설팅 하면서 외국 회사에서 정말 막 차장, 부장, 뭐 임원까지 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 근데 저 솔직히 국내 회사에서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국내 회사에서 뭐 부장, 팀장, 뭐 임원하는 여성분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퍼포먼스 역량만 뛰어나고 잘 발휘한다면 외국 회사에서 또 쭉쭉쭉 잘 나갈 수 있기, 국내에서보다 유리할 수 있다. 연봉 더 빨리 높게 받을 수도 있다. 한국적인 특성이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IBM 대표적 한국 3M 우리나라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90년대 때도 제가 다 알고 있던 회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의외로 문화가 뭐 이렇게 한국식 어떤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특성 또 잘 구분해서 가시고요. 또 AP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이제 뭐 본사 헤드쿼터스가 있고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중국. 특히나 서양계 회사,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 퍼시픽의 헤드쿼터스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AP 조직이 싱가포르나 뭐 호주 뭐 이런 데 보통 있고요. 홍콩.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AP랑 주로 소통을 하고 그 AP에서 또 지역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지사들, 법인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또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제가 인사 특성. 자, 외국 계사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법인에서 국내 법인이나 지사에서 일을 정말 잘하면은 잘하고 또 영어 플러스 그 나라 언어까지 굉장히 잘 쓰면은 이제 본사로 직접 데려가거나 뭐 아시아퍼시픽, 그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근무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예, 그렇다. 복리후생 베리굿. 이것도 뭐 모두 외국계사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유럽이랑 미국계, 북미 계열의 그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뭐 원래부터 유명했죠. 우리나라 회사들이 사실 복리후생도 인사인데 이제 HR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더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인사 정책 자체가 제도나 뭐 그런 것들. 예. 자, 마지막으로 공기업 볼까요? 오늘 뭐 한방에 정리라 이거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나겠는데. 전기공채. 예. 공기업이 수시 채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경력 지금 뭐 특별히 채용할 수 있겠지만. 자, 업무 스타일, 관리, 운영, 공기업 자체가 뭐 이익을 추구 어느 정도 합니다. 공기업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공적인 그런 공공성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각자 자기 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 특성상 아주 대기업처럼 이제 국내 일반 민간 기업처럼 적극적으로 막 뭐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관리와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가 더 많다. 무슨 공사 뭐 그런데 다 뭐 비슷합니다. 조직 문화. 공기업은 굉장히 이제 공기업도 되게 다양해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공기업에 저희가 아마 분류될걸요. 여러분들 무슨 공사 말고도 뭐 인천 공항공사, 뭐 석유자원공사 이런 공사자 들어가는 거 말고도 공기업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예. 무슨 뭐 진흥원. 인사 특성은 순환보직. 뭐 약간 공기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순환보직, 여기도 물론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을 하는데 순환보직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물론 행정직을 기술직 보내고 그러진 않죠. 이제 그 커다란 죄송합니다. 직군 아래서 이제 세부 직무는 좀 약간 순환보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지방직, 국가직 말고 지방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죠. 한 가지 일만 평생 하지 않아요. 그죠? 뭐 복지 쪽 하다가 뭐 또 이렇게 뭐 민원 업무도 하고 세무 뭐 세금 관련된 업무도 하고 건설 뭐 건축 쪽도 하고 뭐 그렇게 예. 그런 걸 저희가 순환보직이라고 하죠. 복리후생 기관별로 이제 다르다. 기관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뭐 딱 일반화해서 얘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공기업도 뭐 규모가 뭐 조 이상의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과 뭐 이렇게 좀 뭐 몇 천억 또는 몇 백억 정도 하는 작은 기관과 복리후생은 차이가 많을 수가 있겠죠. 또 금융 관련된 공기업도 그죠? 그런 것들 뭐 유명하죠. 옛날에 뭐 신의 직장 이랬다. 그런 데도 복리후생 좋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금융감독원 굉장히 힘이 센 그런 공기업들은 뭐 아마 또 복리후생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한국은행, 산업은행. 예.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 유형에 따라서 채용하거나 또 어떤 기본적인 인사 특성을 살펴봤고요. 이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좀 일부 답변에 이렇게 좀 접근해서 답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